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점점 가면 갈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가정이 늘고 있어요. 특히나 1인 가구 늘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외롭다 보니까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가장 이제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외로움이에요. 혼자 쭉 살다 보니까. 근데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로움을 뭔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자체가 사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사실 저는 우려가 됩니다. 굉장히 우려가 돼요. 왜냐, 지금 제가 여기 서두에 다 했잖아요.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펫푸어도 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들이 늘어날수록 좀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문제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안 키워요. 저는 안 키웁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과거엔 키웠어요. 저희도. 근데 그때는 제가 주택 살 때, 집에 주택, 걔를 목줄에 묶어놓고 이제 키웠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영 주거시설에 살다 보니까 못 키우겠어요. 네. 밀폐될까 못 키우고 냄새날까 못 키우겠어요. 내 집에서, 내 주택 있는 마당에서 많이 키운다고 치면 냄새나도 괜찮은데, 이게 건물 안에서 같이 사는 공간에서 키우게 되면 냄새가 배기거든요. 배겨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 개 고양이한테 나는 그 이제 좀 비린내 같은 냄새가 이 건물에 스며듭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짖거나 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키울 것 같아요. 그리고 1인 가구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남자들보다 여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분들 중에 남자 중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난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인 가구 중에서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반려동물을 훨씬 더 많이 키웁니다. 훨씬 더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키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워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1인 가구 주거 환경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적합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보통 1인 가구 주거 환경이 뭡니까?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이런 곳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집이 좁아요. 공간도 좁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방음이 안 됩니다. 방음. 사람 많은 소리 들리는데 개 짖는 소리, 고양이 우는 소리는 더 잘 들리죠.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깔끔하게 키운다 하더라도 개, 고양이 우는 소리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겐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개, 고양이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나는 별로라고 생각되는 게, 외롭잖아. 집안에 그 좁은 데 있는데 외롭잖아요. 정서적으로 별로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에, 그런 오피스나 이제 원룸 같은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혼자 사는데 개, 고양이 키운다고 하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정상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부턴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신경 써서 키운다 하더라도 이 방응적인 부분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냄새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인 가구에 상당수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월세에 산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룸과 오피스텔은 여러분 매매가 많습니까? 전세가 많습니까? 월세가 많아요. 월세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대부분 월세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 중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중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고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많은 여자분들은 월세에 산다는 거죠. 왜 월세에 살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모아둔 돈이 있으면 월세 안 살겠죠. 월세 나가는 거 아깝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해야 되고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세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산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좀 넌센스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살고 여기에 월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 동물까지 키운다. 사실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문제없이 키울 수 있다?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도권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월세 부담 장난 아니에요. 월세 부담이. 집 한 50만 원 하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대구도 월세가 싼 곳이 아니야. 대구도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싸졌어요. 대구도 이제 한 40만 넘어가는 것 같아. 서울하고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그만한 월세를 낼 만큼 내가 그만한 돈을 버냐는 거죠. 제가 전에 통계청에서 말한 대로 혼자 사시는 분들 남자 여자 이제 소득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20대 때는 남자 여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차이가 없는데 30대부터는 좀 벌어져요. 좀 이 소득의 갭 차이가 벌어지는데 여자분들은 20대나 30대나 소득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대로 추측을 해보면 여자분들의 상당수는 한 세후 200에서 한 250 사이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 범위 안에 월급을 받겠죠. 상당수는. 그 월급 받으면서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뭐 식비 충당하고 공과금 내고 하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네, 남는 게 없는데 반려동물까지 키운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반려동물 그냥 데리고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려라는 말이 뭡니까? 평생을 내가 가족처럼 책임진다는 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잠깐 외롭다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함께 해야 돼. 보통 반려동물의 수명이 쪼매난 개는 한 15년, 고양이도 한 15년, 20년이에요. 그럼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내가 새끼 때 데려왔다고 치면 아무리 못해도 10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키워야 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반려잖아, 반려. 반려를 검색해보세요. 인생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함께 한다. 인생의 전반을 함께 한다. 이 뜻이 반려입니다. 근데 잠깐 할 것 같으면 인생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없죠. 그냥 잠깐 동거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한 사람들 반려자라고 부르는데, 반려자. 왜 반려자라고 부릅니까? 앞으로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쭉 같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반려자라고 부르죠. 그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키우다가 누구한테 준다거나 버린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뜻이 포함되는 게 반려입니다. 반려.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내가 이 친구가 어떤 병치를 하더라도 설령 뭐 키우다가 죽더라도
살아행동하는 내가 책임지고 가족처럼 잘 이제 배려하면서 키우겠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개고양이도 사료 잘 먹이고 예방주사 잘 하면 한 15년 삽니다. 그럼 15년을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 되죠. 15년 동안 책임질 자신 있냐는 거지, 이게. 지금 혼자 사실 분들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꼬꼬마 시절 데리고 왔는데, 그럼 얘가 못해도 큰 병 걸리지 않는 한은 10년에서 15년은 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10년 동안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이 친구를 돌봐야 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잠깐 외롭기 때문에, 예쁘니까, 사랑스러워서, 불쌍해서. 그런 감성적 이유로 키우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듭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워볼까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게 저거예요. 돈. 세상 모든 게 돈이지만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돈인데요. 이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반려동물이 뭐 사료만 먹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 개 같은 갯검도 있어야 되고, 고양이도 추룹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 고양이 전혀 여러분 그 정수기도 있잖아요. 정수기도 있고, 뭐 카페트도 있고, 집도 만들어 캣타워도 있어야 되고, 스크래치도 있어야 되고, 생각보다 키우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고양이만 하더라도 뭐 캣타워, 그리고 고양이 전용 스크래치, 고양이 전용 모래, 사료, 양재, 많이 들어요.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매달 나가는 돈이 제가 알기로 10만원은 좋게 든다고 들었어요. 한 마리 키워도. 최소 비용이.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그렇게 잘 키우는 고양이가 아프면, 갑자기 아파가 시름시름거리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병원비가 보험이 안 돼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개, 고양이는 사람보다免疫力이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먹는 거 신경 안 써주면, 온도 같은 거 신경 안 써주면 장병치를 많이 하고 그 관리 못하면 큰 병이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수술하거나 이제 병원에 오래 입원시켰을 경우에 그 병원비가 장난 아니에요. 그 제 방송에 몇몇 분이 이제 반려동을 키우다가 병원에 갔는데 뭐 다리 하나 부러졌는데 그거 수술하는데 150만원 들었대요. 150만원. 근데 저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이 150만원 돈을 쉽게 지불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안 아프면 좋겠지만 키우다 보면 아플 수밖에 없어. 수명이 짧잖아 이게. 사람 생명이라는 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이게.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덮을 수 있겠지만 동물은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병이 걸려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움직이다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거고, 특히 개나 고양이나 나이 먹으면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집니다. 굉장히 쉽게 부러져요. 병원 가가지고 이제 뭐 봉합수술이나 이제 깁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양물을 주입한다거나 그런 걸 했을 경우 적잖이 돈이 들어가요. 하다못해 중성화 수술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성화 수술도. 자, 검색해보니까 중성화 수술이 일단 암컷은 40만원이에요. 암컷은 40만원이고 고양이 기준 수컷은 한 25에 30만원이에요. 이거 적은 돈 아니죠 여러분? 보통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 시키잖아요. 그리고
수술 비용은 정확하게 책정된 게 없어요. 수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성화 수술만 한 30에서 40만원. 이것도 병원마다 사실 좀 가격 차이는 있어.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경우에도 비싸요.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경우에도. 뭐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 촬영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나가는 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론적으로 반려동을 키울 때 여윳돈이 있어야겠죠. 혹시나 아플 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이 있어야겠죠. 근데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갑자기 내가 키우는 동물이 아팠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대처할 수 있냐? 돈을 낼 수 있냐? 아예 그 돈마저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1인 가구 반려인의 어떻게 보면 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페퍼는 정말 많아질 겁니다. 페퍼. 개, 고양이 키우면서 생계가 나아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개, 고양이가 아픈데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사람. 아니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 아니면 개, 고양이 키우면서 되려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여자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려동을 키우지 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키우더라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냉정하게. 왜냐하면 키우는 건 더 현실이니까. 그냥 내가 외롭다고 예쁘다고 불쌍하다고 그냥 데리고 와서 키우면 안 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